호호. 웬일이니? 영수야 미안 앞부분이 녹화가 안 됐다. 알아서 공부하거라. 182쪽까지 복습해와. 시험 문제 날 거리 2개 있었는데 학교 시험에. 자 이번에는 핵 변환과 에너지라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쪽입니다. 에너지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제로는 MC 제곱보다는 식은 전기에 있는 물체에도 질량이 질량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 다 쓸 수는 없지, 그지? 다 쓸 수는 없지만 핵 변환을 통해서 변화된 질량만큼 이런 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얘는 핵 반응이다. 태양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자,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핵이 결합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 보는데, 자 원자 핵들이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결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해 보면, 자 핵자라는 것들이 있지. 전자를 제외한 핵자가 있어. 핵자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지? 핵을 구성하는 입자야. 두 가지 종류의 입자들이 있지.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 빨간 아이가 있다면 노란 아이가 있지. 이 노란 아이 숫자는 항상 빨간 아이 숫자와 같거나 크다. 오케이? 그렇다면 빨간 아이는 어떤 입자가 되지? 빨간 아이는 어떤 입자일까요? 뭐라고요? 양성자가 되죠. 자, 노란 아이는 중성자가 되죠.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않고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양성자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불러? 프로톤이라고 불러. 용진이 이렇게 똑똑한데 시험 점수 왜 그래? 형제 이렇게 똑똑한데 시험 점수가 왜 그래? 죄송할 일이 아니야. 아는 걸 표출을 해줘야지. 우리 조교쌤이 진짜 편하지? 이번 시험만 빼고 되게 편했을 거야. 이번 시험은 다 채점해야 되니까. 근데 지난 시험까지는 다 안 봐도 되는 시험지가 꽤 많았던 것 같아. 지나 외우기도 지랄이야. 제가 38점 하다고 자랑한 거. 100점 만점에? 자랑해요. 하나 반푼 거야. 38점 맞았어? 우쭈쭈. 이반선 한결이가 제일 잘하더라. 한결이는 항상 절반 이상 나오고 있어. 좀 한결이 좀 본받아. 그치 한결아? 그 입에서 한번 나와서 춤추자. 한결이가 지금 점수 가장 높아. 우리 전체 반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르게 냈는데 그 전주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냈거든. 진호가 거의 똑같이 냈는데 한결이가 전체 한 3등? 진광의 병지라는 아이가 엄청 잘해. 너네 막 베이커리 만들 때 보통 70점대를 만들고 있어. 양쪽 60에서 70점대. 그 다음에 지웅이라는 친구도 잘해. 걔도 보통 5, 60점대.
판결이도 잘해. 5, 60점 돼. 혜진이 빵점. 어쩔 거야. 호성이도 점수 앵간히 나오던데 그래도. 호성이 지난주 0점. 어? 지난주 0점. 저 무슨 너 점수? 이력한 0점이야? 저 무슨 점수가 있나 나와요? 앵간히 나온 거 아닌가? 저요? 지난해 앵간히 나오고. 그래도 빵점은 없더라. 빵점 없으면 훌륭한 거지. 없었었는데. 자꾸 학원에서는 시험 문제 쉽게 내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학원에서 점수를 쉽게 내서 잘 나오게 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 요즘 내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야. 학교 문제란 말이야. 근데 너네는 거기에다 속도까지 더해야 돼. 그런 유의 문제를 약 20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동안. 경우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도 해. 60분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렇게 놀랬어? 이런 유의 문제를 보통 3분 내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세기 반이고까지 해서. 그래서 쉽게 내줄 수 없는 이유야 이게. 쉽게 내주고 간단하게 막 풀고 넘어가면 그냥 편하겠지. 편할 텐데 그렇게 쉽게는 안 내거든. 아주 잘하는 아이가 막 풀었을 때 한 80점 정도 점수가 나왔을 때 시험 내세요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시간이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막 숙련되게 막 풀어야 돼.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들 못 풀었던 걸 다시 한번 다 확인해 주는 거는 필수야. 하나 올려줘 갖고 시험지 다 갖고 있니? 잃어버린 사람, 휴지가 돼버린 사람. 니네 선배 중에 몇 기야? 7기인가 6기 녀석이 이짓했는데 시험지를 줬는데 나중에 점수 채점해가지고 이제 다 줬거든. 근데 이거를 비볐어. 1시간 동안 내내. 그 A4 용지가 표면이 코팅이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다 비벼갖고 일반 휴지, 일반지를 만들어. 선생님 이거를 코도 풀 수 있고요, 손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걔가 지금 별이사가 돼 있지. 자, 중성자는 뉴트론이야. 중성자는 뉴트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양성자 질량을 MP라고 해요. MP는 자 얼마가 되냐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야. 자, 그리고 MN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전자질량은 얼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전자질량을 무시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결합된 상태 핵자 하나당 질량은 얼마가 돼? 혹시 1U라는 거 들어봤어? U? 아까 U가 뭐냐 그랬지? U 말고 1U. 또는 옛날 책에는 AMU라고 썼었어.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 (1U라고) 해. 1U가 얼마가 되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1U? 화학 시간에도 했을 텐데. 1.6 10의 마이너스 27승. 그 똑똑하면 시험지에다 좀 표출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어. 무슨 컨닝한 거야?
3으로 하면 얼마지? 이게 돼버리지. 되게 재미난 얘기 해줄까? 이걸 그람 단위로 해갖고 역수치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어?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가 돼. 이해돼? 탄소 질량이 얼마가 돼? 탄소 1몰이 갖는 질량 얼마니? 10에 12g이 되지? 12.00001g인가 그렇지? 12g이라고. 이때 얘는 탄소는 핵자를 몇 개 갖고 있지? 핵자 몇 개 갖고 있어? 핵자 몇 개 갖고 있어? 12개예요. 12개 갖고 있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를 갖고 있어. 하나당 질량은 1U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 12g을 채우기 위해서는 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가 있어야 되겠네? 화학 시간에 N0 썼니? NA 썼니? NA 썼어? NA라고 하지. 따라서 12 약분돼 버리고 NA라는 것은 뭐가 돼? 1U분의 1이 돼 버리겠지. 1U분의 1g이야. 즉 얘는 얼마?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분의 1이 돼 버려. 계산기로 또동하면 뭐가 될 수가 돼? 발견된 게 1920년대에 발견됐어. 1920년대.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분자설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그 전까지는 아보가드로 가설이었어. 아보가드로 가설이었다. 1922년인가 이때 아보가드로 수가 밝혀지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돼버린 거야. 대박이지.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수가 돼버리지. 자 그렇다면 결합된 I와 실제 질량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 이게 뭐냐면 핵자들이 막 결합하는 거야. 핵자들이 막 결합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핵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때 질량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원래 각각이 갖는 각각의 질량이 더 클까? 결합된 상태의 값이 더 클까? 각각의 값이 더 크게 되지. 오케이? 그게 결합에 이용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 질량 결승만큼. 자 그렇다면 원자에게 결합 에너지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데 원자에게 결합 에너지라는 걸 살펴보는데 이걸 E라고 한다면 E는 각각의 값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NP는 뭘까? 넵튠늄 아니야? 얘는 프로톤의 개수라고 하자. 원래 NP는 넵튠늄이지. 원소기호의 넵튠늄이 되는데 얘는 그냥 프로톤의 개수라고 하자. 이거 곱하기 NP 더하기 N 이거는 자 여기서 중성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중성자의 수를 흔히 어떻게 얘기하지? 이걸 그냥 우리 보통 일반적인 화학 개념으로 얘기해 주자. 양성자 숫자는 원자 번호와 똑같이 G라고 하자. G 곱하기 NP 더하기 양성자 숫자는 양성자 숫자가 이렇다면 전체 질량수를 A라고 한다면 중성자 수는 어떻게 나타나지? A-G가 중성자 수가 되겠지. 곱하기 MN이야. 오케이? 전자 질량은 원자 핵에 관한 거니까 자 신경 안 쓰고 실제 갖는 질량이 있을 수 있겠지. 실제 질량 핵자수 곱하기 즉 A 곱하기 뭐가 되니? A 곱하기 뭐가 돼? 1U가 돼버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 곱하기 C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질량에 대한 결손값이야. 이 질량 결손값만큼 얘들은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에너지들을 결합하는 데 썼다라고 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양성자야. 양성자 플러스기 때문에 얘들을 어때? 붙이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다행히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가면 얘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강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줄 수는 있는데 반발력과 강력 사이의 배수가 100배 정도가 돼. 하지만 이 강력이라는 것은 전자기력은 즉 전기력이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도 작용하지만 이 강력 또는 강한 핵력이라고 불리는 힘은요 아주 짧은 거리속밖에 작용을 못해. 핵자 10개 정도만 지나가 버리면 0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 견고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입자가 필요했지? 중성자가 필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는 처음에는 원자분 의식원 전까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지. 근데 그 위에는 1.5배, 그 뒤쪽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중성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게 결합 에너지가 돼버리고 일반적으로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는 델타 M 곱하기 C 제곱으로 표현해서 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세수 좀 하고. 세수 좀 하고. 대신에 세수하고 와서 춤춰.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정리해볼게. 한국인 잘하니까. 자, 맨 위부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거기 읽었지? 맨 위 읽었지, 그지? 자,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를 보자. 질량 결손. 핵 분열이나 핵 융합 불가능한 핵 반응을 일으킬 때 핵 반응 후에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이 질량 결손이다. 핵 반응 과정에서 이러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데 질량 결손 델타 M이 생겼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E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 다음과 같다. E는 델타 M 곱하기 C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델타 M, 질량 결손 C는 빛의 속력이라고 한다. 이 식을 계산할 때 보통 SI 단위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단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전자볼트라는 단위야. 자, 1전자볼트라는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이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 에너지에 해당합니까? 전자를 1볼트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크기가 되기도 하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의미해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만큼의 값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전자볼트를 쓰며 1U에 해당하는 정지 질량 에너지는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U에 대한 즉 핵자 결합된 핵자 한 개당 질량에 대한 정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M은 자, M 1U 곱하기 C 제곱이 되거든. 그지? 1U가 얼마가 되니?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곱하기 C 제곱 3 곱하기 10의 3자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 값들을 왜 기억하는지 아니? 전에 얘기했나?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이런 것들을 물리상수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물리상수 어때 대부분 뭐 시험에 다 주어지거나 문자로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안 외웠어 4학년 때까지.
4학년 1학기 초까지 안 외웠어. 근데 갑자기 핵물리를 외부 시간 강사가 가르치는데 미국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핵물리학 박사를 받고 온 분이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포상 마치고 들어가고 이제 교수를 하려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고르려고 이제 막 이 학교 저 학교 수업을 하고 있었나 봐. 근데 그분이 수업하는데 친한 교수님 친구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되게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막 하는 야 양성자 질량 얼마? 기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외운 적도 없는데 뻥 쥐고 봤어. 중성자 질량이 얼마야? 원자 질량관이 얼마야? 아보가도 수도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뻥 쥐고 있으니까 화났어. 이 새끼들이 물리학과란 새끼들 물리상수 하나 다냐? 완력상수 얼마야? 뻥 쥐고. 너네 이 책 저 책 다 찾아서 물리상수 100개까지 외워라. 다음 주에 시험. 80점 이상 못 통과하면은 무조건 재시험. 기한은 무제한. 다 통과할 때까지 무조건 남아서 시험 보고 가. 대박이지. 다행히 첫 주에 통과했는데 외우는 거 무지하게 넘어가고 첫 주에 통과했는데 줄줄이 넘어가고 다 외우기 시작했지. 한 거의 2달 걸린 것 같아. 다 통과하는데. 그래갖고 그러면서 막 외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개욕을 먹어갖고 안 잊어버리는 거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외웠는데 대부분 까먹었다 많이 쓰는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야. 자, 이거의 제곱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줄로 환산한 값이 어떤 값이라고 합니까? 이걸 줄로 환산한 값이 1.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이네. 자, 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전자볼트 단위로 이야기하면 얘는 1유당 전자볼트는 931 메가 전자볼트가 되겠네. 오케이? 1유 하나당 정지 질량 에너지가 바로 931가 됐다. 흔히 1유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 931 메가 전자볼트 퍼 C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 오케이? 질량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쓰기도 해. 핵자 결합된 장택자당 질량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자핵의 핵자들을 따로 분리하려면 큰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반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을 구성할 때에는 질량 결손에 의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 에너지를 그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결합 에너지. 원자번호 G, 질량수가 A인 원자핵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결합된 상태의 질량이 라지 M인 거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각각 MP와 MN이라고 했을 때 프로톤과 뉴트론이라는 약자, 이 말에서 약자를 따라서 P와 N을 쓴 거야. 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이는 델타 M 곱하기 C제곱. 자, 이것은 G 곱하기 MP 더하기 A-G 곱하기 MN 마이너스 라지 M 곱하기 이 책에서는 C 제곱 대신에 931 메가 전자볼트 퍼 유로 썼지. 오케이? C 제곱을 이렇게 썼네. 자리 바꿔서 이렇게 쓴 거지. 오케이? 이거 갖고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근데 그 정도까지는 많이 써먹지는 않을 거야. 졸업할 때까지 한번 볼까 말까 한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자, 결합 에너지의 단위는 매우 커서 보통 메가 전자볼트라는 것 단위로 나타내는데 사실 큰 단위는 아니지. 근데 이게 핵자 한 개당 에너지니까 만만치 않아.
이게 몇 그램 있다라고 생각해 봐. 우라늄이 보통 이제 방사성 원소가 235야. 지양수가. 그럼 235g이 원자 우라늄 원자 1몰이 된단 말이야. 235g에 235g이면 0.4kg 정도가 되니 2kg밖에 안 되는구나. 자, 얘는 왜 내가 0.4라고 했지? 4분의 1kg. 약 4분의 1kg만 갖고 있으면 이 안에 우라늄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단 말이야. 그럼 핵자 하나당 핵자가 몇 개야? 235개 아니야? 그럼 이 우라늄 1몰이 갖는 자체 에너지 매우 크다. 근데 얘가 이제 핵 변환을 통해서 그리 큰 에너지를 주지는 못해. 자체 간의 에너지는 크지만 변환을 통해서 질량될 수만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얘는 상당히 큰 에너지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핵자 한 개당 에너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때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아이를 살펴보자.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 대학 때문에 우리 시간표가 토요일로 옮겨지나 그렇죠? 핵장계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핵장계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걸 보는데 이렇게 나타내죠. 자, 가로 쪽은 질량수, 세로 쪽은 뭐가 돼? 핵자 한 개당 평균 결합 에너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때 이 최고값이 약 얼마가 되냐면 질량수가 60 정도 값이야. 질량수 60을 갖는 원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 방사성 동요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동요소들이 있으니까 얘는 철의 동위원소야. 철은 철은 원자번호 몇 번이지? 철의 원자번호 몇 번이야? 26번 아니야? 26번에 얘 값이 56인가 그렇지. 원래 질량수가. 자, 그건데 철에 대한 동위 원소도 자 60 정도가 가장 안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별이 성장 과정에 대부분을 어떤 계열로 보내지? 주결성인 별로 보내게 된단 말이야. 이때 원자 핵 결합을 하게 되지. 내부에서 그지? 핵 융합이라는 걸 하게 돼. 핵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최후의 원소가 뭐야? 철이란 얘기야. 그럼 철보다 큰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초신성 폭발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표출. 지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질량수가 60보다 작은 녀석은 점점점 이쪽으로 갈 수 있네. 핵융합 과정이 생기는 거야. 자, 수소 핵융합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헬륨 핵융합 과정이 있고, 탄소 핵융합 과정이 있고, 규소의 핵융합 과정이 있고,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철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반면에 자, 이 철보다 질량수가 큰 원소들은 핵 분열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자, 얘는 핵 융합을 하게 돼. 얘는 핵 분열을 하게 돼. 그래서 핵 융합과 핵 분열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그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수로 나눈 것을 이야기한다.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는 핵자가 원자핵에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그 값은 이 값이 클수록 원자핵은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질량수 60 근처에서 즉 철의 동위 원소에서 약 8.8 메가 전자볼트로 가장 크며 이 근처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다. 질량수가 60보다 작은 원자핵은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될 때 더욱 안정해지고 60보다 큰 원자핵은 분열을 할 때 더욱더 안정해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가장 안정한 핵이 될 때까지 이런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자, 책에서는 너무 설컹설컹 엉터리같이 쓰여져서 여기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사는 붕괴식이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붕괴식. 자, 방사능 붕괴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붕괴되는 수는 원래 누구에 관계하니? 모원소의 수에 관계한데 모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마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더 빠르게 붕괴하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대.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람다라고 써보기도 했어. 그럼 람다 곱하기 n이 되겠지. 자, 이때 변수를 분리해봐. n분의 dn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람다 곱하기 dt가 돼버리지. 그치? 람다분의 dt가 돼버렸다라고. 자, 얘는 적분을 해보는 거야. 모온수량이 n제로, 현재 온수량이 n이라고 할 때 인테그럴 n0에서 n까지 n dn, n분의 dn은 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람다 곱하기 dt가 돼버렸대.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ln n0분의 n 이라는 값은 람다 곱하기 t가 돼버리는 거지. 람다 곱하기 t다. 자, 그렇다면 자, 얘 역을 취해버리면 n0분의 n이라는 값은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람다 t가 돼버리겠지. 자, 이 람다라는 게 붕괴 개수가 되는 거야. 네? 자, 붕괴 개수가 되어버리는 이때 n이라는 값은 얼마?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t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좀만 기다려주자. 여기가 싫댔는데 그렇지? 나갔다 올 때는 그냥 나가고 한결이가 좀 삐졌어. 갔다 오니까 지도 나가야 되는데 그치? 대의 중심? 도엽이는 학교에서 어떤 애였니? 저보다는 영재가 더 잘할 거예요. 아, 제가 도율이랑 1학년 때부터 잘 지냈는데 어떤 일이냐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냥 어떤 친구인지 그 물어보고. 인하대에서 그 얘기해줬어요. 아, 1학년 때 인하대에서 뭐 어디 대회를 했거든요.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잤어? 네, 기숙사에 거기 기숙사에. 네, 운동장에서 잤다고. 그랬더니 근데 뭐 기숙사에서 뭐 하느라 배터리를 건드렸거든요. 배터리? 네. 무슨 배터리? 리튬 배터리. 터졌구나. 근데 도엽이가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거지.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스파크 튼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내가 빨리 제가 터진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터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졌단 말이에요. 어. 또 달려가고 있는데 도엽이가 뒤에서 너 뭐하냐고 빨리 화장실 가서 물에 던져야지. 그럼 리튬은 물하고 반응하면 엄청나게 네, 반응. 그니까 너 미쳤냐고 하고 제가 어디 벽에 던진 다음에 서아리를 껐거든요. 그랬어요. 진짜로. 다음 시간 토요일 시간이야. 엄청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도엽이 진짜 아니 리튬을 물에 넣을 생각을 하냐. 3년 내내 원래 그걸 무식해서 그래. 물려 먹어야지. 도엽이 앞으로 당분간 별명 리튬. 리튬 배터리. 물 먹은 리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등치가 커서 늦게 다녀.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쌤이 너 시켜봐줘. 부모님이 어려워할까봐 안 나갔어. 애들하고 떠들었어. 욕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이 분계 계수값을 좀 더 변형시켜 보도록 했어. 자, 만약에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거든. 반감기라는 게 있대. 반감기라는 건 뭐가 반감기야? 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야. n이 2분의 n0가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반감기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뭐 여러 책에 따라 뭐 반감기 그냥 t라는 걸 쓰기도 하고, 자 그냥 타우라고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얘를 t 2분의 1이라고 써줄게.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한번 대입을 해보자. t라는 시간이 갑자기 부원장이 왜 자꾸 문자가 오실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줄게. 만약에 t가 이 시간이 됐다면 원소 양이 얼마가 전체 원소 양이 무엇의 절반이 되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지워지지. 얘 벗겨서 람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역함수를 취해줘. 역함수 취해주면 얘는 뭐가 되니? 람다 곱하기 t의 2분의 1제곱, 자 2분의 1이 되는 값은 얘는 ln 2분의 1이 돼버리겠지. 맞아? ln 2분의 1이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ln 2가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분계계수 람다라는 녀석은 t 2분의 1분의 장군수와 박진짜 말씀. 뭐라고? 확진자 발견했다고? 여기 중학교 지금 3학년 올라온 애가 있는데 지난 명절 때 친척집 방문했다가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대. 그때 명절 이후로 한 번도 못 갔거든. 코로나 걸렸는데 대박. 가족들이 걸리면 다 따라 걸리잖아. 얘만 안 걸렸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뭐 슈퍼 DNA가 있다고. 슈퍼 DNA. 요즘 막 터져. 그래서 아는 선생님 딸내미도 코로나 걸려갖고 그래 이게 오미크론이 약하긴 약하다는 게 이렇게 약하다더라고. 애가 갑자기 뭐 연락을 해. 그래갖고 코로나 검사를 한 거야. 연락 무조건 해야 돼 요즘은. 38점 몇 도 이상 되면 코로나 검사 무조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증파력이 커서. 그래갖고 선배 검사도 가서 했더니 코로나래. 그리고 온 가족 또 격리되잖아. 격리된 또 보건소가 가서 또 쑤셔본 거야. 그랬더니 걔만 안 걸린 거야. 걔만 걸린 거야 친구들 중에서.
걔도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렸더라고. 걔 부모님은 다 3차 접종까지 다 끝났고 다 멀쩡하대. 내일부터 다녀도 된다고 그러더래. 그러냐고.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더니 걔 혼자 집에서 이틀인가 엄청나게 끙끙대고 앓더래. 열나면 타이레놀 먹고 밥 먹고 감기약 먹고 밥 먹고 감기약 준대. 그거 먹었더니 이틀 반 만에 멀쩡히 일어나더래. 다 났대. 반면에 지금 탤런트 중에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가수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나이 먹은 아저씨 있어. 작년에 결혼한 애. 걔는 지금 7일인가 걸려가지고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람마다 다 다른가 봐 반응하는 게. 그래서 인천이 지금 거의 5천 명이지. 마스크 잘 쓰고 다녀. 오늘 몇만 명이니? 뉴스 본 사람 있니? 5만 8천? 야, 이제 주말이니까 그렇게 되고 한 화요일쯤 되면 한 6만, 7만 정도 가겠지? 야, 2월 말에 20만 되겠구나. 우리 20만이 되면은 250이면 우리나라 정도 다 걸릴 수 있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지. 마스크를 2년 동안 왜 쓰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거면 안 그러니? 빨리 잽싸게 전 국민 다 아파가지고 집에 움직이지 말고 다 누워있고 집마다 타이거면 다 돌리고 그 비용이 훨씬 더 쌌을 것 같아. 마스크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장난 아니야. 이번에 또 마스크 잘못 사서 속상해 죽겠잖아. 살이 빠질 줄 모르고 마스크 대용 샀더니 커. 주명 살 걸. 살 빠질 줄 알았으면. 그래서 대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지. 자, 얘는 N은 2가 되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이 식에다 넣어. 이게 붕괴계수야. 만약에 붕괴계수가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반감기분에 마이너스 ln2 써주면 돼. 오케이? 자, 이 식을 다시 저 식에다 넣어봐. 그러면 n은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2분의 1승분의 ln 2 곱하기 t가 돼버리겠지.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ln 2분의 1에 t의 2분의 1분의 t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두 개의 역함수 관계 치환해서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 뭐가 돼버렸나? 2분의 1이 돼버리겠지. 2분의 1 곱하기 t의 2분의 1분의 t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물리원 정규교과에 없어서 해주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방사능 붕괴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 시간 t에 대해서 n을 살펴보면 처음 모온수 양이 얼마가 돼? n0라고 할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가 돼버리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뭐가 돼? 반감기가 되는 거야. 다시 이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얼마가 돼? 2배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반감기가 돼. 다시 이 원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살펴보면 또 얼마가 돼? 3t의 1분의 1이 되겠지. 반감기라는 건 이렇게 모원소의 양에서 절반만큼 줄어드는데 우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원소의 종류마다 반감기가 다 달라. 원소 종류마다 반감기가 다 달라서 자,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몇천 년 단위지. 탄소 같은 경우 몇천 년 단위야 반감기가. 탄소 14짤. 그래서 탄소 동요수법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최근에 살았던 생물들이나 뭐 이런 흔적을 추적할 때 탄소 동요수법을 이용하고, 지질학 같은 데서는 뭐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방사능 붕괴
관한 식을 한번 살펴봤고 방사능 붕괴의 종류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방사능 붕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방사능 붕괴에 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방사능 붕괴에는 크게 세 종류의 붕괴가 있고 세분화시키면 네 종류까지 있어. 오케이? 네 종류까지가 있는데 어떤 자 한번 먼저 보자. 첫 번째 알파 붕괴라는 게 있어.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를 방출해.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데 요즘 책에는 안 나옵니다. 대학물 이상에서만 나오고 있어. 자, 알파 붕괴라는 녀석은 어떤 원소가 있어. 얘는 원자 번호 G고 질량수가 A야. 얘가 자 자연 방사능 붕괴로 자 Y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자 알파 입자는 누구라고 했지? 헬륨의 원자 핵이 돼버리지. He4를 방출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원자 번호가 얼마큼 감소하니? 2만큼 감소하고 질량수는 얼마큼 감소해? 4만큼 감소하는 이런 핵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알파 붕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베타 붕괴라는 게 있어. 자, 베타 붕괴인데 마이너스 베타 붕괴를 한번 살펴보자. 마이너스 베타 붕괴는 누구를 방출합니까? 전자 방출이에요. 자, 전자를 방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얘는 X라는 원소가 있어. GA야. 자, 근데 얘는 Y라는 원소로 변화되는 거야. 플러스 전자를 방출해주는데 전자는 질량이 0이고 정기적 성질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베타 붕괴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지. 그리고 질량수 변화는 없어. 이 과정에서 반중성미자라는 게 방출되죠. 얘는 반중성미자야. 야, 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물질이 원자 번호가 하나 더 증가하고 질량수 그대로래. 얘는 본체가 이런 아이야. 자, 얘는 중성자가 있어. 자, 중성자는 0, 1이지. 이 중성자가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돼 버리면 양성자로 변해.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방출해주고 반중성미자가 나오는 이 과정이 마이너스 베타 붕괴야.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이야. 예?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붕괴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해. 얘는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이고 얘는 0.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이라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반면에 자 플러스 베타 붕괴라는 게 있어. 자, 얘는 양전자 방출이야. 양전자가 방출되는 과정이에요. 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런 변화를 갖게 X야. GA.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지? Y로 변하는 거지. 자, 이때 양전자가 방출돼. 그럼 얘는 뭐가 돼? G-1. 원자 번호 하나 줄고 질량수는 그대로면서 여기는 중성미자가 방출되죠. 오케이? 정확히는 전자중성미자야. 쟤는 역시 반전자 중성미자가 돼. 정확히는 중성미자 종류가 세 가지거든.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화우입자, 중성미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전자 중성미자가 돼버려요. 얘 본질을 살펴봤더니 얘는 양전자가 양성자가 뭘로 바뀌어? 중성자로 변하면서 얘는 양전자가 방출되는 과정이야. 질량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네. 그럼 보통의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어. 얘는 언제? 초고온 상태일 때 있을 수 있어. 초고온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그럼 자연 중에 일어날 수 있니 없니? 없어. 인공 핵변환이라고 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아주 옛날에는 빅뱅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지. 그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 예? 거의 비슷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온도가 점점 식어갔지. 점점 식어갔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몇? 통합각에 나오는데 몇 대 몇? 1대 넘. 1대 넘. 1대 3은 아닌 것 같은데 3대 1이라는 것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몇 대 몇이래? 매우 실망스러운. 4대 1 아니니? 3대 1이 아니고? 나도 가르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얘네들 보면 얘가 바로 뭐가 돼? 헬륨의 원자 핵이지. 맞아? 수원자의 원자 핵이야. 그렇다면 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네. 그치? 실제로 우주를 관측한 결과 수소 대 헬륨의 비가 뭐가 돼? 3대 1이야. 이 사실로부터 지금 현재 온도에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의 비가 몇 대 몇? 7대 1이라는 사실이지. 근데 옛날에는 동수였어. 동수.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의 비율이 같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변화가 안 일어났지? 저 변화만 일어났지. 지금 현재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의 비가 7대 1이다. 역시 지구가 관련 빅뱅 이론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베타 분계 나누기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감마선 방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마선은 굉장히 강한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지. 얘는 이렇게 보면 돼. 큰 핵이 작아지는 거야. 크드마턴 핵이 물론 전자까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체만 갖고 있기도 쉽지 않지. 전자까지 갖고 있다면 얘가 크기가 비슷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작아졌을 거야. 그렇다면 엄청나게 멀리 있던 전자들이 이만큼으로 전이해 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때?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감마선 방출되는 이유야.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감마선을 방출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야.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감마선 방출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 핵 분열들, 핵 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얘는 뭐 거의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핵 분열. 전자들이 전기력으로 원자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수전자볼트의 에너지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핵자하를 원자 핵에서 떼어내려면 수백만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핵분열, 큰 원자 핵의 중성자와 같은 입자가 충돌하여 질량수가 비슷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핵 반응을 원자 핵 분열 또는 핵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피전이라고 표현해. 융합은 퓨전이고요. FU야. 핵 분열은 피전이야. 피전. I야. FI야. 자, 그래서 핵 분열이라 한다. 핵 분열 후에 생성된 입자들의 전체 질량은 자, 핵 분열 전 입자들의 전체 질량보다 작다. 자, 질량 결손이 생긴 거지.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는 생성된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자기파, 감마선 등의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어진다. 이 에너지를 원자 핵 에너지 또는 원자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의 핵 분열 과정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원자력 발전 과정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 뒤쪽에 참고에 나와 여러 가지 발전소의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걸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자, 주 핵심 내용만 이야기해주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235짜리를 이용하게 돼. 우라늄은 자, 원래 정상적인 우라늄은 질량수가 238이야. 얘는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아. 하는데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서 아주 서서히 변화돼. 반면에 235짜리는 엄청나게 심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얘를 가만히 놓으면 그냥 붕괴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자, 여기에 실제로 자, 중성자를 갖다가 흡수시키는 거야. 포획시킨다고 해. 그러면 이 원자 핵의 중성자를 접근시킬 때 빠른 속도로 가서 접근시키면 튕겨 나가거나 뚫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얘의 속력을 엄청나게 어떻게 해줘야 돼? 줄여줘야 돼.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느리게 하는 물질로 물이나 탄소 같은 흑연 같은 물질을 써주게 돼. 걔네들을 뭐라고 해? 감속제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느린 중성자를 얘는 느린 중성자야. 이 느린 중성자를 뭐라고 불러? 열중성자라고 불러. 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준다고? 감속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이 감속제가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면 경수로야. 경수. 중수를 쓸 수도 있어. 중수. 중수는 수소 동위원소 H12를 이용하는 거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이러한 물을 이용해서 해. 지난번에 물이 이거거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중수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이상 없어. 물이야.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얘를 얼려. 그럼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나오는 점이 다르겠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재미난 게 얘가 물보다 밀도가 커 작아? 일반 물보다? 커. 그래서 가라앉혀. 얼음이 된 물을 주르륵 가라앉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팔아. 비싸. 한 통에 1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재미난 아이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면 되지? 전기분해해서? 어떻게 전기분해했는데 그런 거 꼭 골라낼까? 가장 쉬운 방법은 끓였는데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었는데도 남아있는 물은 대부분 중수야. 끓는 점이 달라서.
100도가 넘었는데 물이 남아있어? 그럼 물 아니야. 물은 물인데 중수야. 경수가 아니야. 그래서 끓이는 방법 가장 쉽대. 근데 뭐 가마솥 하나를 끓여도 바닷물 갖다가 가마솥 하나만큼 끓여도 뭐 0.00 몇 그램 얻는다 뭐 이런 얘기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끓여봤자 얼마 안 나오더라고. 만들기가 쉬운데 많은 양을 모아놓기가 쉽지 않더라. 북한 애들이 핵실험할 때 요즘 뭐 수소폭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거 이용할 때 반드시 중수가 있어야 되거든. 중수 언제 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중수에서 이제 산소를 떼어내고 중수소에 언제 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언제 만들고 있어? 북한 기술 떨어지는데. 좀 이상한 애들이지. 빨리 백두산이 터져야지. 자, 이런 유리 중성자가 만들면 포획당하면 얘는 아주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짜리가 만들어져. 근데 얘는 아스틱 마크를 되게 붙여주거든.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엄청나게 불안정하다. 자, 그래서 얘가 불안정하니까 크기가 비슷한 두 개의 원소로 쪼개지는데 그 한 가지가 이게 여러 개가 있어. 바륨으로 쪼개져. 바륨과 자 그리고 크립톤으로 쪼개져. 자, 크립톤으로 쪼개지게 돼. 바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됩니까? 바륨 원자 번호가 56번? 자, 56번이 돼버리고 크립톤은 36번이야. 크립톤의 질량수가 우라늄 92짜리거든. 원자 번호가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92가 돼버릴 거야. 자, 92가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바륨은 141짜리가 되고 질량이 비네? 그치? 얘는 두 개의 합이 얘와 같지? 얘는 236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니? 3만큼 부족하지? 질량수는 변화가 없고 자, 정지적 성질은 변화가 없고 정지적 성질은 변화가 없고 질량수만 3개가 변하면 중성자 3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 과정에서 핵 에너지가 방출되지.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어. 자, 우라늄 92짜리가 235짜리, 자, 92, 235가 자, 열 중성자를 만나는 거야. 열 중성자야. 똑같아. 자, 얘를 만나면 불안정한 236짜리 우라늄이 생기지. 자, 얘가 두 가지 물질로 나뉘어. 한 줄기 다른 쪽 아이야. 자, 바륨은 질량수가 전체적인 원자 번호가 한 줄기 앞쪽에 나타나게 돼. 뭐가 되지? 한 줄기 앞이 한 줄기 앞에 있는 거. 스트론튬이 생겨. 그리고 얘는 한 줄기 다음 게 생겨. 제논이 생기게 돼. 자, 얘네들의 각각의 원자 번호는 18만큼 더해주고 빼줘갖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54가 돼버리고 자, 얘는 얼마가 돼버리니? 38. 자, 이게 돼버려. 자, 그리고 질량수를 살펴보면 질량수는 각각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맞춰주면 돼. 140번. 얘가 140이면 얘는 얼마가 돼버려야 되겠니? 이건 중성자 두 개가 나오는 반응이거든. 뭐가 돼버리지? 2 더하기 142 빼기 236 빼기 142야. 얼마라고? 책에 보면 되는데 94가 돼. 이걸 우리는 핵화학 방정식이라고 해. 오케이? 핵화학 방정식. 자, 지금 계산한 바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수의 합이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자, 위에 있는 질량수들의 총합이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래쪽이 같은 건 전하량과 관계있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 법칙,
위에 거는 질량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수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냅두면 어떤 일이 생기니? 반응이 일어났지. 또 어차피 감속제 때문에 느리게 진행하겠지? 그러면 하나가 분열할 때마다 세 개의 중성자가 생기니까 세 개의 원자핵과 또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번에는 9개, 그 다음번에는 27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해? 연쇄 반응이라고 해. 연쇄 반응이라고 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순식간에 분열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폭탄이 돼버려. 폭탄이 돼버린다. 그럼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 수를 감소시켜야 되겠지. 얘를 흡수하는 물질들이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붕소야, 붕소. 붕소, 뭐 스트론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돼. 그래서 얘네들의 수를 줄여주게 돼. 그 수를 줄이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 수를 줄이는 걸 뭐라고 할 때? 제어봉이라고 해. 제어봉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 예. 제어봉을 이용해서 이 수를 흡수, 중성자 흡수. 중성자 흡수한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책으로 계속 볼게요. 자, 총 235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이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 원자핵의 느린 속력의 열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옆쪽의 열 중성자에 대해 설명하지, 주변의 물질과 실온에서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으며 평균 운동 에너지가 0.0253 전자볼트 정도인데 속력이 매우 느린 중성자로 핵 분열이 매개 입자가 된다. 자, 아무튼 열 중성자 충돌시키면 우라늄이 2개의 조각으로 분열되고 그 과정에 몇 개의 중성자를 방출되시는데, 우라늄 235의 핵 분열 과정, 분열 조건에 따라 우라늄 원자핵의 핵 분열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딸랑 2개인데 어떤 책은 4개씩 써놓는 책들도 있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대가 2가지가 대표적인 형태다. 칠판에 써드린 아이들이야. 중성자 2개가 나오는 경우와 3개 나오는 경우로 분리해서 써드렸어. 자, 이때 위에 있는 숫자 같은, 자, 이거는 핵화학 반응식, 여기는 핵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핵화학 반응식인데, 이때 숫자가 같아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자. 옆에 핵 반응식 얘기 보자. 자, 핵 분열이나 핵 융합과 같이 핵 반응 과정에서 반응 전후에 반응 전에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이 적용되진다. 전하량 보존 법칙, 반응 후에 전하량의 합은 반응 전의 전하량의 합과 같다. 질량수 보존 법칙, 반응 전 질량수의 합은 반응 후 질량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핵 반응 전후의 보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핵 반응식이라고 한다. 자, 우라늄, 원자핵 한 개가 분열할 때마다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kg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에 의해서 약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가 방출되진다라고 해. 그래서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0.85메가 전자볼트이다. 자, 한편 우라늄 연쇄 반응. 한 개의 우라늄 원자핵이 핵 분열을 하여 생성된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므로 속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고속의 중성자들은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도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관통을 해버린다. 이 중성자들의 속력을 낮추어 속력이 충분히 느린 열 중성자가 되면, 열 중성자가 되면 주변의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며 연쇄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핵 반응을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 한다. 연쇄 반응이 진행될수록 우라늄 235의 원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분열하는 아이가 증가하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핵 한 개의 분열에 의한 중성자 방출이 다른 한 번의 핵 분열을 일으키도록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이런 재료를 뭐라고 부른다? 제어봉이라고 해주고 있다. 자, 이쪽의 감속제 우라늄 135의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고속의 중성자의 속력을 낮추어 열 중성자가 되면 우라늄 135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핵 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고속의 중성자의 속력을 낮추는 데는 물이나 흑염과 같은 물질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감속제라고 하는데 경수를 쓸 때도 있고 중수를 쓸 때도 있고. 자, 이번에는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핵융합. 질량수가 매우 작은 원자 핵끼리 고압에서 고속으로 충돌하여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드는 핵 반응을 핵융합이라 한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질량수가 20 이하인 가벼운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무거운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두 개의 가벼운 핵이 결합하여 무거운 핵을 형성할 때는 질량 결손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어진다.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얘는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 핵융합은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초고온 상태. 수천만 켈빈에서 1억 켈빈 정도까지.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로가 있지.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K스타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사이트 방문해 보면 브로셔까지 다운받을 수가 있어.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지.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써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 핵융합에 있어서. 왜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됐을까? 세계적으로 연구용 목적은 괜찮지만 실용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반응 속도 조절이 잘 안 돼. 실제로 그런 초고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적어서 어떤 나라도 손을 안 댔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손을 대서 기술만 세계 최고야. 발전이나 인공태양 기술은 아직 멀었어. 우리나라가 이거 수분까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 수분. 여러분까지 이용하는 걸 이제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 격차가 굉장히 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데 지금 여러 선진국들하고 우리나라까지 합류해갖고 공동으로 핵융합 하나를 만들고 있지. 앞으로 걔가 세계 최대가 될 거야. 아마 기록도 다 뺏기겠지? 더 큰 걸 지키기 전에는.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플러스 전환일 땐 원자 핵끼리 충돌을 해야 하므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대단히 빠른 속력, 즉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속력을 높여야 된다. 원자 핵끼리는 반발을 한단 말이야. 반발을 잠식시키고 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충돌 확률이 크게 핵 밀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 조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10의 6승 켈빈에서 10의 7승 켈빈이야. 그냥 수천만 켈빈이야. 수천만 켈빈이다. 자, 온도가 낮으면 원자 핵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탄성 충돌함으로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열 핵 반응이라고 한다. 태양의 핵융합 반응, 태양 중심부에서는 몇 단계에 걸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26.7 메가 전자볼트 에너지 방출된다. 아까는 200메가잖아. 근데 핵융합 반응이 더 큰 에너지 만든다고 하잖아. 핵자 한 개당 반응 에너지를 생각해봐. 우라늄은 핵자 수가 235개였어. 얘는 수소 원자 4개야.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는 거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수소 하나가 결합했는데 하나가 중수소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네. 그지? 마이너스 베타 분계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 전자와 뭐가 나오는데 중성미자가 나온다라고 써있지. 자, 이 녀석이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결합을 해. 그럼 얘는 헬륨인데 헬륨3가 돼버리겠지. 헬륨인데 질량수가 3인 헬륨3가 돼버리면서 감마선이 방출되죠. 자, 또 하나의 수소수소가 자 결합해서 중수소를 만들고 다시 이 중수소가 수소와 결합해서 헬륨3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헬륨3를 충돌을 시켜서 헬륨 원자핵, 헬륨4를 만들어 주면서 양전자 두 개가 방출되어지는 과정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핵융합로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핵융합로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핵융합로에선 그림과 같이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성자 한 개와 헬륨의 원자핵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는 자 17.6 메가 전자볼트라고 한다. 태양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지? 태양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자, 이 반응을 핵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자 H12 더하기 H13는 헬륨 H2O 그리고 중성자 17.6 메가 전자볼트가 되는데 핵장개당 에너지가 3.52 메가 전자볼트예요. 핵 분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되겠지. 자, 다음 바닥들은 원자력 발전과 관계된 이야기들이야.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2권 질문. 정수야 미안해. 배 빼먹었어.